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ADHD는 어린 시절 마음의 상처 때문에 생긴다. 부모의 잘못된 양육이 아이를 ADHD로 만든다. 인터넷에서 널리 퍼지고 있는 이런 말들 때문에 스스로를 자책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신데요. 미국에서는 캐나다 의사 가보르 마테 박사가 조 로건이 운영하는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이런 주장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시청자가 가장 많은 조 로건의 팟캐스트에서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원망하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상담사의 잘못된 해석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으로 부모님들이 힘들어하는 사연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주장이 과학적으로 맞는 말일까요? 오늘은 세계 최고의 ADHD 석학 러셀 바클리 박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검증한 3시간가량의 영상을 상세히 분석해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셀 바클리 박사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 말씀드리면 그는 ADHD 분야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는 전문의인데요. 버지니아 커먼웰스 의과대학, 매사추세츠 대학, 사우스 캐롤라이나 의과대학의 정신의학과 신경학 교수로 재임하셨습니다. 또한 임상심리학, 아동 및 청소년 임상심리학, 임상신경심리학 3가지 학과에서 미국 심리학회와 미국 신경심리학회의 공인 디플로마를 받은 세계적인 ADHD 전문가죠. 러셀 바클리 교수님도 2021년 은퇴를 하셨는데요. ADHD로 고생하고 있는 억만장자들이 그를 만나기 위해 수억 달러의 비용을 대고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러셀 바클리 교수님이 가보르 마테 박사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내세운 6가지 핵심 근거를 저 같은 일반인도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우리나라에서 속설로 퍼지고 있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 ADHD를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해 나가야 될지 알게 되실 거예요. 러셀 바클리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돈이 안 들면서 효과는 정말 좋은 방법도 나오니까요.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1. 가보르 마테 박사의 주장. ADHD는 트라우마 때문이다. 먼저 이 이야기는 전문의 가보르 마테 박사가 주장한 내용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지 걱정한 러셀 바클리 박사의 영상에 나온 내용인데요. 공부를 많이 한 전문의도 잘못된 견해를 가질 수 있고 그로 인해 많은 가족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가보르 마테 박사는 1977년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에서 가정의학 학위를 받고 밴쿠버에서 수십 년간 계열부의로 활동한 의사입니다. 중독, 스트레스, 트라우마에 관한 책을 여러 편 출간했고 특히 Scared Minds라는 책에서 ADHD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 이야기했죠. 마테 박사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DHD는 유전 질환이 아니다. 둘째, 어린 시절의 힘든 경험이 ADHD의 주요 원인이다. 셋째, 트라우마는 세대를 거쳐 전달될 수 있다. 넷째, 문화와 사회도 트라우마를 만들어낸다. 러셀 바클리 교수는 트라우마의 정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마테 박사가 트라우마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있는 거죠. 단순한 모욕이나 상처받는 말 한마디부터 신체적 폭력이나 학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트라우마라고 뭉뚱그려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님이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투나 단어도 ADHD의 원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죠. 트라우마라는 단어 자체가 남용이 되어서 정상적인 훈육이나 양육을 하신 부모님의 탓을 하는 ADHD인이 생길 수 있는데요. 마치 요즘 우리 사회에서
모든 것이 부모 탓, 사회 탓이라고 돌리는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원인을 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찾는다면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러셀 바클리 박사님은 말씀하십니다. 2. 과학적 사실. ADHD의 유전 성향은 74에서 80%. 하지만 과학적 사실은 정반대라고 하는데요. 세계 최고의 ADHD 연구자 중 한 명인 스티븐 파론 박사가 분자 정신의학 저널에 발표한 대규모 리뷰 연구에서 ADHD의 유전율이 74%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게 뜻하는 바는 아버지, 어머니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체적 특징이라는 거죠. 마치 키가 후천적 영양 섭취에 영향도 받지만 선천적 DNA 유전 때문인 것처럼요. 키가 이상적으로 크지 않다고 해서 양육이나 선천적인 영향 때문에 부모님 탓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ADHD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처럼 마테 박사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러셀 바클리 교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3. 과학적 사실. 79개 연구에서 나타난 마테 교수 주장의 잘못된 점. 2010년 몰리 니콜라스 박사가 발표한 메타 분석 연구를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연구는 쌍둥이와 입양아를 대상으로 한 79개의 개별 연구를 종합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 결과로 ADHD가 유전적 성향을 띠는 것이 71에서 73%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바클리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테 박사의 주장은 이 연구 결과로 틀렸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쌍둥이와 입양아의 결과적 차이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이다. 과학계에서는 이 연구 결과로 논쟁은 끝난 걸로 봅니다. 4. 과학적 사실. ADHD가 트라우마를 유발한다. 러셀 바클리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 중 더 놀라운 사실은 인과관계가 마테 박사 주장과 정반대라는 점인데요. 2021년 5세부터 27세까지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양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추적 조사였죠. 결론은 ADHD를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이일수록 어린 시절 안 좋은 경험을 더 많이 겪었다는 겁니다. 즉, 양육 방식이 ADHD를 만드는 게 아니라 ADHD가 있으면 양육 자체를 트라우마로 받아들이기 쉽다는 거죠. 첫 번째, ADHD가 있으면 충동적이고 주의력이 부족해서 학교에서 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친구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성적도 떨어지죠. 세 번째, 부모님은 걱정하는 마음에 잔소리와 때로는 체벌 같은 잘못된 훈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 결과적으로 더 많은 스트레스와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어린 시절 겪었던 반복된 실패 경험과 사람들의 멸시로 인해 소극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성향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얼마 전 올렸던 ADHD의 2차 피해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5. 과학적 사실. 부모의 ADHD가 가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노르웨이에서 부모님 22,000명과 11,500명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ADHD의 세대 간 전달을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더욱 명확해졌죠. 이 연구에서도 환경 이전에 유전 성향이 먼저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기서 마테 박사의 주장을 뒤집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부모와 자녀의 ADHD 발현 경로입니다. 첫 번째, 부모가 ADHD 성향을 가지고 있음. 두 번째, ADHD 증상으로 어려움을 계속 겪어왔음. 세 번째, 가정관리, 체계적 양육의 어려움. 네 번째, 상대적으로 혼란스러운 가정환경 조성. 다섯 번째,
자녀가 유전적으로 ADHD가 생김, 더해서 환경적 스트레스. 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많이 생기는데요. ADHD가 있는 부모님은 아이 숙제, 일정 관리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집안 정리정돈, 규칙적인 생활 패턴 유지도 힘들죠. 감정 조절이 어려워서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때리는 일도 자주 생깁니다. 이런 부분이 ADHD의 특성이라는 점을 몰라서 자책하게 됩니다. 러셀 바클리 박사님은 가족 환경의 문제도 ADHD의 특성을 알고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원인을 잘못 알고 고치려고 하면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결국 해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요. 6. 마테 박사의 주장을 위험하다고 말한 바클리 교수. 바클리 교수님은 마테 박사의 주장이 틀렸다를 넘어서 위험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의 자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이는 아이에게도 가장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마테 박사 주장을 따르면 ADHD는 어린 시절 양육 방식의 트라우마 때문, 그 트라우마를 만든 사람은 가족, 결국 부모, 특히 어머니의 잘못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짐. 이는 현재 허위로 밝혀진 60년 전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잘못된 이론과 똑같다고 하는데요. 브루노 베텔라임이라는 심리학자가 냉장고 엄마 이론을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차갑고 사랑 없는 어머니가 자폐아를 만든다. 수많은 어머니들이 죄책감에 시달렸죠. 하지만 이 연구는 완전히 틀렸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한국에서도 아직까지 잘못된 판단으로 부모님, 특히 어머니의 잘못이라고 몰아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가 아이를 제대로 안 키워서 ADHD가 됐다. 어릴 때 사랑을 충분히 안 줘서 그렇다. 너무 엄하게 키워서 트라우마를 만들었다. 이런 말은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으며 부모님과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고 러셀 바클리 박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테 박사의 주장을 따라가면 모든 문제는 남 탓이라는 피해자 의식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내 ADHD는 부모가 나를 잘못 키워서 그래. 내가 힘든 건 어릴 때 환경 때문이야.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면 마음은 편해질지 모르지만 해결은 되지 않겠죠. 러셀 바클리 박사님이 과학적으로 증명한 사실에 따르면 ADHD는 뇌의 신경학적 차이이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도 아니죠. 키가 작아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행복한 인생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ADHD도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말씀하시죠. 마지막으로 마테 박사의 주장을 따르면 치료 방향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트라우마 치료에만 집중하게 되면 적절한 약물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치료법을 놓치게 되죠. 실제로는 ADHD 약물 치료 효과가 90% 반응에 55% 정도의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항불안제, 항우울제보다 3배 더 높은 수치라고 하네요. 가장 치료가 잘 되는 정신과 질환 중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해서 치료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합니다. 7. 과학적으로 밝혀진 ADHD 원인 정리. 첫 번째 원인은 유전이 74에서 80%로 가장 크다고 합니다. 부모 중 한 명이 ADHD일 경우 자녀도 생길 확률이 8배 높다고 하네요. 두 번째 원인으로는 환경적 요인이라고 해요. 하지만 양육 환경이 아닌 물리적, 의학적 환경이라고 합니다. 임신 중 음주 흡연을 하거나 조산, 저체중일 경우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납 중독, 두뇌 외상, 출산 합병증이 있을 경우에도 높게 나타난다고 해요. 러셀 바클리 교수님은 가족 내 양육 환경은 ADHD 발생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하십니다. 물론 스트레스 상황에서 주의력 결핍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이
ADHD의 발생 원인은 아니라는 거죠. 8. 올바른 ADHD의 이해와 대응. ADHD는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이라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완치라는 개념은 없지만 평생 관리와 적절한 치료를 통해 정상적인 삶이 가능하다고 해요. 또 하나 중요하게 아셔야 될 점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부모, 아이, 사회가 잘못돼서 생겨난 게 아니라 두뇌의 신경학적 차이일 뿐이라는 거죠. 과학적으로 검증된 치료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약물, 행동치료, 환경조정, 부모 교육, 학교 협력 등을 통해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죠. 한국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를 받으신 후 학교 특수교육 지원, 가족 상담 및 교육, 또래 관계 개선 프로그램 등의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9. 과학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제 카더라 통신은 무시하시고 ADHD 치료의 세계적인 석학이 말해주는 과학적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학적 사실로 밝혀진 내용은 ADHD는 유전적 뇌질환입니다. 79개 연구가 모두 이를 뒷받침하죠. 하지만 가장 치료가 잘 되는 질환 중 하나라고 해요. 아래와 같은 위험한 가짜 정보를 조심하세요. 어릴 적 부모님 트라우마가 ADHD를 만든다. 부모의 잘못된 양육 때문이다. 약물 치료는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러셀 바클리 교수님은 ADHD는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적절한 치료로 정상적인 삶을 가질 수 있다고 하죠. 실제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ADHD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셀 바클리 박사님은 가보르 마테 박사의 주장 같은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치료를 받으시고 스스로나 가족을 비난하면 결과가 더 안 좋아질 뿐이라고 하죠. ADHD는 누구의 잘못도 아닌 뇌의 특성이며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강조하세요. 오늘 ADHD 학계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는 러셀 바클리 박사님이 잘못 알려진 정보에 대해 말씀해 주신 내용을 알려드렸는데요. 정리해 드릴게요. ADHD는 어릴 때 받은 상처, 트라우마 때문이야. 이런 말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신 부모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얼마 전 미국에서 구독자가 가장 많은 조 로건의 팟캐스트에 나온 가보르 마테 박사도 비슷한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ADHD는 유년기의 정서적 상처, 트라우마 때문에 생긴다. 심지어 부모의 상처가 대물림 된다고도 말했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ADHD는 모두 부모가 잘못 양육한 탓일까요? 여기에 대해 40년 이상 ADHD만 연구한 석학 러셀 바클리 교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 수백 편의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 ADHD는 유전적 요인이 최대 80%에 이른다는 점이 과학계의 정설입니다. 쌍둥이 연구, 입양아 연구, 대규모 유전자 분석까지 다 똑같은 결론을 내고 있어요. 이 말은 즉 부모가 잘못 키워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ADHD는 아이의 뇌에서 집중력, 자제력,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기능이 약해서 생기는 겁니다. 키나 생김새처럼 타고나는 특성이지 학대나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왜 가보르 마테 박사는 ADHD가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주장할까요? 그가 본 건 ADHD가 있는 사람들이 높은 확률로 트라우마를 겪었다는 사실이었죠. 하지만 이는 연구 결과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잘못된 양육 때문에 ADHD가 생긴 것이 아니고 ADHD가 있어서 양육 환경을 비관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실제로 ADHD가 있는 아이들은 자제력 부족, 충동성 때문에 싸움, 사고, 사회적 배척, 낙인, 학업 실패 같은 부정적 경험이 많습니다. 따라서
트라우마와 ADHD가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것이지 트라우마가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것은 ADHD는 잘못된 양육 탓이다라는 주장으로 인해 부모의 죄책감을 부른다는 점입니다. 마치 옛날에 자폐 스펙트럼의 원인을 냉정한 엄마 탓이라고 했던 것과 같은 오류죠. 이미 50년 전 과학적으로 폐기된 이론이에요. 그런데 왜 아직도 이런 말이 퍼질까요? 우리는 원인을 다른 사람의 행동에서 찾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건 누군가 혹은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남 탓을 하는 자기 방어 기제가 발동하면 마음이 편해지죠. 하지만 진실은 ADHD는 타고난 성향과 뇌 기능의 문제이고 그로 인해 삶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의 ADHD 극복을 위해 부모님은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첫째, 아이가 ADHD 진단을 받았다면 부모로서 죄책감을 버리세요. 내 탓이라고 생각하며 무너져 내리면 우리 아이를 도와주기 어렵습니다. 둘째, 전문가의 진단과 개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약물 치료와 행동 치료는 아이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ADHD는 의지로 이겨내기 어려운 질환입니다. 셋째, 아이가 겪는 어려움이 성격이 아니라 증상이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꾸짖기보다 도와주는 방향으로 훈육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제 누군가 ADHD는 부모가 잘못 키운 탓이야 라고 말하면 과학적 근거를 들어 반박해 주세요. ADHD는 타고나는 것이고 그 아이는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정보를 찾아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주변에 ADHD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과학적 사실이 더 많이 알려질수록 불필요한 오해와 편견이 줄어들 거예요. 아참, 여러분, ADHD와 자폐 스펙트럼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60%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집중이 안 되고 산만한 ADHD와 정해진 패턴에 대한 강박 증상이 있는 자폐 스펙트럼이 함께 있으면 정말 힘든데요. 이 두 가지 증상을 함께 가지고 있는 미국의 임상심리학자가 차이점과 해결 방법을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님, 정신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님, 세브란스 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 청근아 교수님, 경희의료원 정신과 교수님 방건호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해결 방법도 함께 정리해 놓은 영상이에요. 나도 ADHD 증상 외에 힘든 경우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분이라면 여기 이 영상을 바로 클릭해 보세요.